안녕하십니까. 카페 창업 이런 건 몰랐지의 크레이지커피 대표 정경일입니다. 오늘 또 아침 일찍 이렇게 매장에 나왔습니다. 문을 열지 않는 시간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지금 위층 매장에서는 지금 테이크아웃이다 보니까 매장이 굉장히 바빠요. 굉장히 바쁘게 이제 오전 시간 돌아가는데 제가 이 지하 매장 같은 경우는 10시쯤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여유롭게 제가 이렇게 강의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얼마 전에 이디야에 관한 내용의 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예전부터 오래된 얘기들인데 이디야의 가장 기본적인 점포 개발 방법, 초창기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스타벅스 옆에서 이제 매장을 오픈하는 게 그들의 전략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왔죠. 지금도 아직까지 신문 기사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요. 모르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이건 솔직히 제가 이제 컨설팅 할 때도 좀 써먹던 방법인데요. 저는 반대로 이디야가 있는 곳에 제가 컨설팅하는 매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오픈해 왔어요. 또 저도 약간 그런 식이었고, 왜냐하면 이디야가 그때 당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그 당시에 이제 저가형이었죠. 지금은 저가가 아닌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저가형으로 스타벅스 옆에서 이제 퀄리티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물론 그 퀄리티가 가격 대비 퀄리티였지 실질적으로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격 대비 퀄리티가 높은 것으로 승부해 왔기 때문에 이디야가 이렇게 성장해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이제 이디야가 저가형 테이크 커피를 표방해 왔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가격에 퀄리티를 우선으로 하는 카페로 승부를 한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디야가 좋은 사냥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이기기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디야나 스타벅스 옆에 이제 상권이 형성된 곳에 왔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상권을 봤을 때 이디야나 스타벅스가 있다는 건 기본적인 이제 상권 형성이 이제 돼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런 상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저는 그 시장에 뛰어들어서 시장 나눠먹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야금야금 지금 당장 시작할 때는 당연히 이제 브랜드 인지도도 낮고 카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숫자도 낮겠지만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로 이제 크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 파일을 조금씩 키워 나간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 식으로 저는 지금까지 장사를 해왔고요. 그게 나쁘지 않은 결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초보 창업자분들이 이제 실수하는 게 있어요. 사실 이런 이디야라든가 스타벅스라든가 여러 카페들이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 지배자들이 있는 곳에서는요, 강력한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싸움을 걸어야 되네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평범한 이제 카페 모양새, 예를 들면 품질도 그냥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냥 그렇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내세울 만한 그런 컨텐츠가 없는 걸로 덤벼들었다가는 망하고 말 거라는 거죠. 물론 그들의 생각에는, 창업 초보자들은 자기 컨텐츠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들은 좋다고 생각해서 덤벼요. 그러다 보면 박살이 나는 거죠. 이게 진짜 쉽게 설명하면 남성분들은 쉽게 이해하겠죠. 군대 막 들어온 이등병이 소총 한 자루 들고 K2 하나 들고 탱크 부대로 돌진하는 거예요. 흠집 하나 못 내고 이제 박살 나는 거죠. 전사하는 거죠. 전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로 돌아보면, 경쟁자가 있는 게 좋냐 없는 게 좋냐라는 질문은 좀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이제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 중심 상권에서 경쟁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는요, 점포 수만큼이나 유입될 수 있는 잠재 고객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권적인 문제에서 봤을 때는 그리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닌데, 오히려 또 역으로 생각하면 시장 자체를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하지만 중심 상권이라도 경쟁자들이 과도하게 많다, 그런 상황이다 라면, 그리고 혹은 또 주택 상권,
주택 상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뭐 단지 아파트 단지라든가 뭐 여러 뭐 복합적으로 뭐 주변에 주택도 있지만 뭐 오피스도 있고 뭐 대학도 있고 이런 상권에서는 사실은 확장될 수 없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 이 파이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는 경쟁자들이 많다는 건 시장에서 나눠 먹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승자 독식 구조. 잘 나가는 사람들만 돈을 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상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외대 상권에서 몇몇 카페들만이 거의 돈을 끌어오고 있는 거죠. 손님들이 거기만 가요.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장 지배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함부로 잘못 들어갔다는 잘못 들어갔다가는 시장 나눠 먹기조차 못하고 박살날 수 있다는 거. 그거 잘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또 이게 보시면 창업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이런 경쟁자들이 있는 곳에 간다, 아니면 중심 상권에 간다,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중심 상권을 노리세요. 그런 데를 들어가려고 하세요. 그 심리적으로는 좀 이해가 돼요. 사실 예를 들면 뭐 홍대에 카페를 차린다든가, 무슨 강남역에 가로수길에 뭐 요즘 연남동이죠. 연남동에 카페를 차린다는 건 뭔가 있어 보여요.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중심 상권에서 카페 사장이 된다는 건 참 있어 보이는 직업이잖아요. 남들이 보기엔 뭐 막상 장사를 하다 보면 똑같은 자영업자인데, 그죠? 근데 그런 이제 창업 초보자들이 그런 상권을 많이 노린다는 거예요. 일단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그 유동 인구가 있는 거잖아요. 진짜 물고기 떼가 있는 곳에서 그물만 대충 던지면 그냥 막 건져 올릴 것 같잖아요. 그리고 착각을 주는 거죠. 그런데 중심 상권은요, 진짜 자영업, 진짜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는 잘못하면요, 하루 매출을 진짜 홍대에서 10만 원도 못 올리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로수길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허다합니다. 진짜 믿기지 않으시죠? 대충 장사만 해도 어느 정도 좀 벌지 않냐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정말 안 되는 곳은 진짜 10만 원, 막 5만 원도 못 버는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루에 뭐 20잔, 30잔도 못 파는 곳들이 허다요. 근데 이런 이면을 모르는 이제 창업 초보자들이 그런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막 뛰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궁금하면 진짜 지금 당장이라도요, 그 중심 상권, 뭐 홍대든 가로수길든 그런 상가에 가서, 그런 어떤 카페, 그러니까 좀 안 될 만한 카페에 가서 앉아 있어 보세요.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세요. 그 옆집 상황들을 한번 보세요. 진짜 손님 대신 팔이 날리는 곳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중심 상권에 오픈하려면 입지도 좋아야 되고요. 늘 말하는 거죠. 자본도 있어야 돼요. 자본도 있어야 되고, 그에 상응하는 기술적인 부분도 있어야 돼요. 기술적인 부분들이 바로 이 콘텐츠죠. 뭐 음료를 맛있게 한다든가, 커피를 좀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하시는 그런 이제 콘텐츠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중심 상권에서 경쟁자들을 어떻게 이기시려고요? 못 이기십니다. 절대로. 그 정도 자본과 기술적인 콘텐츠가 있어야 어느 정도 경쟁자들과 붙어볼만 하지. 만약에 그게 아니면 경쟁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쟁자들이 비교적 적은 상권에서 승부하는 걸 택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저는 경쟁자가 조금이라도 적은 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경쟁자가 약간의 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뭐 시장 자체가 워낙 포화 상태라 이거를 뭐 경쟁자가 없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지금 당장은 없더라도 향후에 경쟁자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장사 잘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뭡니까? 장사 잘 되는 거 딱 보면 나도 저거나 할까 이렇게 뛰어듭니다. 한마디로 카페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적은 곳에 뛰어드는 게 낫다고 저는 봅니다. 그죠? 내가 절대 강자가 되지 않는 한은 한정된 시장에서 내 몫은 누가 봐도 적을 건 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업 초보자들은 가급적이면 스타벅스라든가 이데아라든가 아니면 그 상권에서, 이데아가 뭐 또 그렇게 절대 강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 상권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개인 카페들 과의 경쟁에서 이길 만한 자본이 있거나
컨텐츠가 있거나 그렇지 않은 한은 들어가지 마세요. 예? 제가 장담하건데요. 그러니까 좀 좋은 프랜차이즈가 아닌 이상은 내가 카페 운영 경력이 10년 이상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강력한 컨텐츠를 한 번에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요. 절대로. 그 짬밥이라는 게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용꼬리보다는요 뱃머리가 되는 길을 택하십시오. 예. 상권이 좀 작더라도 장사라는 건요 그 동네에서 짜먹는 게 최고인 겁니다. 그 동네가 아무리 작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권은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쟁자가 많은 곳보다는 적은 곳으로 들어가서 승부를 하시라. 그리고 경쟁자가 적은 곳에서도 뭐 경쟁자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인 빠른 시일 안에 그 자리를 잡아서 그 동네에서 짱을 먹게 되면 경쟁자가 후에 들어와도 어느 정도 매출이 빠졌다가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경쟁자는 독이다. 물론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잘만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시장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자본과 컨텐츠가 없다면 가급적이면 경쟁자가 적은 곳에 들어가는 게 좋을 거다. 물론 또 사족을 달면 경쟁자가 적은 곳은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된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타부타 뭐 무조건 이거다, A는 A다, B는 B다 라고 정확하게 찝어줄 수는 없지만 어찌됐거나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된 곳이라면 경쟁자가 적은 곳, 그리고 경쟁자가 약한 곳에 들어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상 오늘의